거기 누구세요? 할머니, 민수야, 나 좀 꺼내다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 집 누가 팔았어? 봄바람이 불어오는 5월 어느 날 시골 마을 끝자락에 자리한 오래된 기와집 앞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중년 여성은 정갈한 정장 차림으로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집의 큰 며느리였습니다. 네, 부동산 사장님. 지금 도착했어요. 할머니는 벌써 요양원에 모셨고 이제 집만 정리하면 됩니다. 큰 며느리는 현관문을 열며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30년을 넘게 이 집에서 살았던 할머니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거실 한편에는 할머니가 즐겨 앉던 평상이 있었고 그 옆에는 손때 묻은 라디오가 놓여 있었습니다. 부엌 한편에는 할머니가 직접 담근 김치 항아리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어머, 이런 건 다 치워야죠. 누가 이런 낡은 물건들을 가져가겠어요? 큰 며느리는 코를 찌푸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휴대폰을 들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지금 시골집에 있어. 응, 할머니는 벌써 요양원에 가셨고. 아, 민수가 내려온다고? 왜 그 애가 굳이 여기까지 와요? 할머니 뵈러 요양원에 가면 될 텐데. 전화 너머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큰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민수가 올 때까지 기다릴게요. 하지만 빨리 정리해야 해요. 부동산 사장님이 계속 연락하고 있거든요. 큰 며느리는 전화를 끊고 집안을 다시 둘러보았습니다. 이 집은 할머니가 40년 전에 남편과 함께 지은 집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할머니는 혼자서 이 집을 지켜왔습니다. 텃밭을 가꾸며 동네 이웃들과 정을 나누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 사이 할머니의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걸음걸이도 불안해졌습니다. 가족들은 할머니를 혼자 둘 수 없다며 요양원에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빈집이 된 이곳을 팔기로 했습니다. 큰 며느리는 거실 한편에 놓인 할머니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할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며 큰 며느리는 잠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하지만 이게 할머니를 위한 일이에요. 요양원에서 더 좋은 보살핌을 받으실 거예요. 큰 며느리는 중얼거리며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쓸만한 물건들은 따로 모아두고 나머지는 처분할 계획이었습니다. 오후 늦게 손자 민수가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민수는 할머니와 특별한 정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 바쁠 때마다 할머니 집에서 지냈고 할머니는 민수를 친손자처럼 아꼈습니다. 할머니가 요양원에 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민수는 마지막으로 할머니의 집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큰 며느리는 시계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가 오기 전에 미리 정리해두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할머니가 계실 때는 항상 라디오 소리나 할머니의 콧노래가 들렸는데 지금은 바람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부엌에서 김치 항아리들을 옮기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이 팔리면 제법 큰 돈이 될 것입니다. 그 돈으로 할머니의 요양원 비용도 충당하고 남은 돈은 가족들이 나누어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해가 기울어가는 저녁 무렵 큰 며느리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30년 넘게 할머니가 살았던 이 집에서 이제 할머니의 흔적은 거의 지워졌습니다. 내일이면 부동산 사장님과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차에 올라타며 마지막으로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편으로는 할머니가 요양원에서 잘 지내고 계시길 바랐습니다. 저녁 늦게 민수가 할머니 집에 도착했습니다. 큰어머니는 이미 돌아가고 없었고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린 시절 추억이 가득했던 이 집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민수는 할머니가 늘 앉아 계시던 평상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곳에는 할머니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가방을 내려놓고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한편에 놓인 낡은 라디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이 라디오를 켜고 트로트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민수는 라디오 옆에 앉아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이 라디오를 들으며 아침을 먹던 기억들이 생생했습니다. 할머니, 요양원에서 잘 지내고 계시겠죠? 민수는 혼자 중얼거리며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큰어머니가 미리 정리해둔 물건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버려야 할 것들과 가져갈 것들을 분류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집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민수는 거실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잠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와 함께 이 거실에서 잠을 자던 기억이 났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민수가 잠들 때까지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잠깐, 이 소리가 뭐지? 민수는 이불을 덮고 누워있다가 갑자기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디선가 희미한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사람이 걸어다니는 소리 같았습니다. 덜컹, 덜컹. 분명히 발걸음 소리였습니다. 민수는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빈집에 혼자 있는데 이런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혹시 도둑이 들어온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일어나서 소리가 나는 방향을 살폈습니다. 소리는 집 안 어디선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휴대폰에 플래시를 켜고 집안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부엌, 안방, 작은 방까지 모두 살펴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발걸음 소리는 계속 들려왔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집안을 천천히 걸어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다시 거실로 돌아와서 바닥에 귀를 대고 들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더욱 분명하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발걸음 소리뿐만 아니라 사람의 신음소리 같은 것도 들렸습니다. 이상하다. 이 소리가 바닥 아래에서 나는 것 같은데. 민수는 거실 바닥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오래된 마루바닥이었지만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 바닥 아래에서 희미한 노랫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노래.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노래는 할머니가 어린 시절 민수에게 불러주던 자장가였습니다. 할머니만이 알고 있는 특별한 멜로디였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만든 노래라고 하셨던 기억이 났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꿈나라로 가거라. 분명히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요양원에 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머니의 목소리가 바닥 아래에서 들려올 수 있을까요? 민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혹시 자신이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나 생생하고 분명했습니다. 할머니가 민수에게만 불러주던 그 특별한 자장가였습니다. 민수는 바닥에 엎드려서 더 자세히 들어보았습니다. 자장가 소리는 계속 들려왔습니다. 때로는 크게, 때로는 작게 들렸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바로 아래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할머니세요?
민수는 바닥을 향해 작은 소리로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잠시 노래가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더 또렷하게 자장가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민수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도 함께 들렸습니다. 민수야, 민수야. 민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분명히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요양원에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리는 무엇일까요? 민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바닥 아래에서 들려오는 할머니의 목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소리가 잠잠해졌고 민수는 그제야 잠시 눈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민수는 어젯밤 일이 꿈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생생했던 할머니의 목소리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반드시 이 비밀을 풀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로 스며들자 민수는 깜빡 잠이 들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젯밤 바닥 아래에서 들려온 할머니의 목소리가 꿈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기억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민수는 일어나서 다시 한번 거실 바닥을 살펴보았습니다. 분명히 이 아래에서 소리가 났는데 민수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두드려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바닥은 단단한 소리가 났지만 거실 한편 평상 아래 부분에서는 조금 다른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아래쪽이 비어 있는 것 같은 공명음이었습니다. 민수는 어린 시절 기억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할머니 집에는 지하 창고가 있었습니다. 김치와 곡식을 저장하는 곳이었는데 민수는 어릴 때 그곳을 무서워해서 혼자 내려간 적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도 민수에게 아래는 위험하니까 혼자 내려가면 안 된다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창고 입구가 어디에 있었더라? 민수는 집안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부엌 한편에 있던 것 같기도 하고 뒤쪽 방에 있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기억이 흐릿했지만 분명히 지하로 내려가는 입구가 있었습니다. 민수는 부엌부터 살펴보았습니다. 김치 냉장고와 찬장들을 옮겨가며 바닥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찬장 하나가 이상하게 벽에서 살짝 떨어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찬장을 밀어보았습니다. 이게 움직이네. 찬장은 생각보다 쉽게 밀렸습니다. 그 뒤로 작은 문이 나타났습니다. 나무로 만든 오래된 문이었는데 페인트가 벗겨지고 손잡이가 녹슬어 있었습니다. 바로 지하 창고로 내려가는 입구였습니다. 민수는 문 앞에 서서 망설였습니다. 어린 시절의 두려움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들었던 할머니의 목소리를 생각하면 내려가 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아래에 계신 건가요? 민수는 문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열어보았습니다. 문이 열리자 축축하고 곰팡이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지하실 특유의 냄새였습니다. 민수는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계단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나무로 만든 좁은 계단이 어둠 속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계단 아래쪽은 완전히 어둠에 가려져 있어서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소리가 났던 건가? 민수는 계단을 한 걸음씩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10걸음 정도를 내려가자 작은 지하실이 나타났습니다. 예상보다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지하실 한편에는 오래된 김치독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에는 곡식 포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시골집 지하 창고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쪽 벽면에 또 다른 문이 있었습니다. 저기에 또 문이 있네? 민수는 그 문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에는 그런 문이 없었습니다. 단순한 창고였던 것으로 기억했는데 언제부터 저런 문이 생겼을까요?
민수는 플래시를 비추며 그 문에 다가갔습니다. 다른 문들과 달리 이 문은 비교적 새로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문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 문을 잠가둔 것이었습니다. 왜 이 문에만 자물쇠가 있을까? 민수는 문 앞에 서서 고민했습니다. 자물쇠를 억지로 부수고 들어가야 할까요? 하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위험할 것 같았습니다. 그때 민수는 문틈새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빛이 새어나온다고? 안에 뭔가 있는 건가? 민수는 문틈새에 귀를 대고 들어보았습니다. 그러자 희미하게 사람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분명히 사람이 내는 소리였습니다. 안에 누군가 있는 건가? 민수는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도둑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신음소리가 너무 약하고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마치 아픈 사람이 내는 소리 같았습니다. 민수는 자물쇠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래된 자물쇠였지만 아직 견고해 보였습니다. 열쇠 없이는 열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자물쇠 옆에 작은 쇠막대기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걸로 열 수 있을까? 민수는 쇠막대기를 집어들고 자물쇠를 건드려 보았습니다. 몇 번 시도해 보니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열린 것이 의외였습니다. 자물쇠가 열리자 민수는 조심스럽게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문을 열면 안에서 무엇이 나올지 알 수 없었지만 호기심과 궁금증이 더 컸습니다. 어젯밤 들었던 할머니의 목소리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수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축축하고 역겨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플래시를 비추자 민수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작은 방 한편에 낡은 침대가 놓여 있었고 그 침대에 누군가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고 민수의 플래시 빛에 놀라서 몸을 움찔했습니다. 누구세요?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고개를 들어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민수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세요?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다가갔습니다. 플래시 불빛 아래 드러난 모습은 분명히 할머니였지만 민수가 기억하는 건강했던 할머니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옷은 더럽고 헤어져 있었고 얼굴은 야위어서 볼이 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민수야. 정말 민수구나.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민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예전과 같았지만 너무나 약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손목과 발목에는 쇠사슬이 채워져 있었고 그 사슬은 벽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요양원에 가셨다고 들었는데. 민수는 할머니에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민수를 보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하는 생각에 민수도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민수야, 나 아직 살아있다. 할머니가 아직 살아있단다. 할머니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할머니의 손을 잡으려고 했지만 쇠사슬 때문에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이 쇠사슬은 왜 채워져 있어요?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예요? 민수는 쇠사슬을 살펴보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쇠사슬은 견고해서 쉽게 풀릴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민수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할머니가 요양원에 간 게 아니야. 여기에 갇혀 있었단다.
할머니의 말에 민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요양원에 가셨다고 들었는데 사실은 이 지하실에 갇혀 계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할머니를 이곳에 가둔 것일까요? 누가 할머니를 여기에 가둔 거예요?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힘들게 대답했습니다. 큰며느리와 큰아들이 나를 여기에 가뒀단다. 할머니의 말에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큰어머니와 큰아버지가 할머니를 지하실에 가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끔찍한 일을 했을까요? 왜요? 왜 그런 일을 한 거예요? 민수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힘들게 몸을 일으키려고 했지만 쇠사슬 때문에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민수야, 할머니가 치매에 걸렸다고 그렇게 말하고 다녔지. 할머니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민수는 할머니의 말을 듣기 위해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치매가 아니야. 정신이 멀쩡하단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할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 놓고 여기에 가둬버렸어. 할머니의 말에 민수는 점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할머니가 치매가 아닌데도 치매 환자로 속이고 이런 곳에 가둬둔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치매라고 하신 건 거짓말이었어요? 그래. 할머니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 그런데 갑자기 며느리가 와서 할머니를 여기에 가뒀단다. 그리고 사람들한테는 요양원에 갔다고 거짓말을 했어.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이런 끔찍한 일을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언제부터 여기에 계셨어요? 벌써 2달이 넘었을 거야. 처음에는 밥도 가끔 가져다 줬는데 요즘은 며칠씩 안 와. 할머니의 말에 민수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2달 동안 이런 곳에서 혼자 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머니, 제가 꼭 여기서 나가게 해드릴게요. 이 쇠사슬을 끊어드릴게요. 민수는 쇠사슬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쇠사슬은 단단해서 맨손으로는 끊을 수 없어 보였습니다. 공구가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조심해야 해. 그 사람들이 알면 큰일 날 거야.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수는 할머니의 걱정을 이해했지만 할머니를 이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 왜 이런 일을 한 거죠? 이유가 뭐예요? 민수는 궁금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할머니를 이렇게 가둘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힘들게 대답했습니다. 민수야, 이 집, 이 땅 때문이야. 땅 때문이요? 할머니가 죽으면 이 땅이 모두 그 사람들 거가 된다고 생각했나 보다. 그래서 할머니를 없애버리려고 한 것 같아. 할머니의 말에 민수는 경악했습니다. 땅과 재산 때문에 할머니를 이런 곳에 가뒀다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끔찍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반드시 도와드릴게요. 경찰에 신고할게요. 민수는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민수를 바라보며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야, 고맙다. 할머니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할머니를 이곳에서 구해내겠다고, 그리고 이런 끔찍한 일을 한 사람들을 처벌받게 하겠다고 말입니다. 민수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너무 차갑고 말랐습니다. 2달 동안 이런 곳에서 지내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수는 할머니께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할머니, 처음에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신 거예요?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고 그때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큰 며느리가 갑자기 찾아왔어. 평소보다 친절했지. 할머니한테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말도 다정하게 하고 할머니는 며느리가 마음을 바꾼 줄 알았단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너무 아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차를 마시고 나서 갑자기 정신이 흐려지더라. 뭔가 이상한 걸 탔나 보다. 정신을 차려보니 여기 있었어. 약을 탔다는 말씀이세요?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분명히 뭔가 탔을 거야. 할머니가 그렇게 갑자기 정신을 잃을 리가 없거든. 그리고 깨어나니 이미 이 쇠사슬에 묶여 있었단다. 민수는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약을 타서 할머니를 의식불명 상태로 만들고 이곳에 가뒀다는 것입니다. 계획적인 범죄였습니다. 그럼 그 이후로 계속 여기에 계셨던 거예요? 처음 며칠은 큰 며느리가 와서 밥을 갖다 줬어. 그런데 할머니가 소리를 지르고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 이후로는 거의 안 와.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가끔, 아주 가끔 물하고 빵 조각을 갖다 줄 뿐이야. 그것도 며칠에 한 번씩. 할머니가 죽기를 기다리는 것 같아. 민수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금이 아니라 살인 미수였습니다. 할머니를 굶겨서 죽게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할머니, 다른 사람은 모르나요? 큰아버지나 다른 가족들은 이 일을 알고 있나요? 할머니는 쓸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큰아들도 알고 있어. 처음에 며느리 혼자 온 줄 알았는데 나중에 큰아들도 왔단다. 할머니를 보고는 그냥 돌아갔어. 아무 말도 안 하고. 민수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큰아버지도 이 일에 가담했다는 것입니다. 할머니를 이런 상황에서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마을 사람들이나 다른 가족들은요? 모두들 할머니가 요양원에 갔다고 알고 있을 거야.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고 다녔거든. 할머니가 치매가 심해져서 요양원에 모셨다고.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할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놨어. 병원에도 데려가서 가짜로 진단서를 받아온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믿고 있단다. 민수는 점점 더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할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그 틈에 재산을 차지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할머니, 그럼 이 집과 땅은 누구 명의예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원래는 할아버지 명의였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할머니 명의로 바뀌었단다. 그런데 할머니는 말을 멈추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할머니? 며느리가 할머니한테 도장을 찍으라고 했어. 처음에 이곳에 가뒀을 때 어떤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했단다.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서류였어요? 잘 모르겠어. 할머니가 거부하니까 억지로 손을 잡고 도장을 찍었어.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좋지 않은 일일 거야. 민수는 이제 전체적인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감금하고
억지로 도장을 찍게 해서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죽으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할머니, 그 서류가 뭔지 알아봐야겠어요. 분명히 재산 관련 서류일 거예요. 민수야. 그런데 너 혼자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겠니? 그 사람들이 알면 너까지 위험해질 수도 있어.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경찰과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증거를 모아서 그 사람들을 처벌받게 할 거예요. 민수는 이미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먼저 할머니를 안전한 곳으로 모시고 병원에서 정확한 검진을 받게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증거를 수집해서 법적으로 대응해야 했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더 참으세요. 제가 반드시 할머니를 여기서 나가게 해드릴게요. 할머니는 민수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구원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민수야, 고맙다. 할머니가 너만 믿는다. 민수는 할머니께 물과 음식을 가져다 드리고 이곳에서 나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의를 찾을 시간이었습니다. 민수는 할머니를 위해 우선 위층에서 물과 간단한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할머니는 2달 만에 제대로 된 음식을 드시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는 할머니의 쇠사슬을 끊을 방법을 찾기 위해 집안을 뒤져보았습니다. 할머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공구함이 어디 있는지 찾아볼게요. 민수는 창고 한편에서 오래된 공구함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쇠톱과 펜치 등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쇠톱으로 할머니의 쇠사슬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마침내 쇠사슬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자유세요. 할머니는 2달 만에 자유로워진 손목을 보며 감격해했습니다. 민수는 할머니를 부축해서 지하실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오랜만에 보는 햇빛에 눈을 깜빡였습니다. 거실에 앉은 할머니는 민수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민수야, 할머니가 숨겨둔 게 있어. 뭘 숨겨두셨어요? 며느리들이 모르는, 할머니만 아는 곳이 있단다. 할머니는 민수의 손을 잡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옷장 뒤쪽 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벽 뒤에 작은 공간이 있어. 할아버지가 만들어둔 비밀 공간이야. 민수는 할머니의 말에 따라 옷장을 옮겼습니다. 그러자 벽에 작은 문이 나타났습니다. 문을 열자 작은 금고 같은 공간이 있었고 그 안에는 여러 서류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할머니? 이 집, 이 땅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주는 서류들이야. 민수는 서류들을 꺼내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서류는 유언장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작성한 유언장이었는데 내용을 보고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이 유언장에 제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래. 할머니가 몇 년 전에 작성한 거야. 이 집과 땅을 모두 민수에게 물려준다고 적어둔 거란다.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유언장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분명히 할머니의 전 재산을 민수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왜 저에게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할머니는 민수를 다정하게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민수가 할머니를 가장 사랑해주는 손자거든. 그리고 이 집을 가장 아끼는 사람도 민수야. 다른 사람들은 돈만 생각하지만 민수는 진짜 할머니를 생각해주잖아. 민수는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을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다른 서류들은 뭐예요? 민수는 나머지 서류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도 있었고 은행 통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이건 토지 소유권 이전 서류네요? 그래. 그게 바로 며느리가 할머니한테 억지로 도장을 찍게 한 서류야. 민수는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서류에는 할머니의 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할머니, 이 도장이 진짜 할머니 도장이에요? 아니야. 할머니 도장은 따로 있어. 그건 가짜 도장이야. 할머니는 진짜 도장을 꺼내서 보여주었습니다. 서류에 찍힌 도장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럼 이 서류는 위조된 거네요. 그래. 그 사람들이 가짜 도장을 만들어서 억지로 찍은 거야. 할머니가 거부하니까 손을 잡고 억지로. 민수는 점점 더 큰 범죄의 전모가 드러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머니를 감금한 것뿐만 아니라 문서 위조까지 했던 것입니다. 할머니, 이 서류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의 범죄를 증명할 수 있어요. 민수는 다른 서류들도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할머니가 직접 작성한 일기도 있었습니다. 일기에는 며느리와 큰아들의 이상한 행동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 일기도 중요한 증거가 될 것 같아요. 그래. 할머니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기록해 둔 거야. 그 사람들이 할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모든 게 적혀 있어. 민수는 일기를 읽어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일기에는 며느리가 할머니에게 하루 종일 방에만 있으라고 강요한 것, 외부 사람들과 만나지 못하게 한 것, 그리고 할머니의 통장과 도장을 빼앗으려고 했던 것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계획적인 범죄였어요. 민수는 또 다른 중요한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할머니, 이건 뭐예요? 집을 팔기로 한 계약서인가요? 그래. 며느리가 부동산 업체와 미리 계약을 맺어둔 거야. 할머니가 죽으면 바로 집을 팔 계획이었나 보다. 계약서를 보니 집값이 시세보다 훨씬 싸게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는 큰 며느리와 부동산 업체 사이에 수상한 조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상해요. 이 부동산 업체도 뭔가 수상한데요? 민수는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며 의심스러운 부분들을 찾았습니다. 부동산 업체와 큰 며느리 사이에 뒷거래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이 모든 서류들을 가지고 경찰서에 가야겠어요. 그리고 변호사도 만나봐야겠어요. 민수야, 정말 고맙다. 할머니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할머니는 민수의 손을 꼭 잡으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민수는 할머니를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이 증거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반드시 처벌받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재산도 지킬 수 있어요. 민수는 모든 서류들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다음 날 바로 경찰서에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정의를 실현할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할머니와 함께 경찰서에 갔습니다. 민수는 지하실에서 찾은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갔습니다. 경찰관들은 처음에는 가족 간의 단순한 갈등으로 생각했지만 증거들을 보고 난 후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명백한 감금과 문서 위조 사건이네요. 즉시 수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할머니의 상태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2달 동안의 감금으로 인해 몸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정밀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진단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치매가 아니라 완전히 정상이었습니다.
오히려 또래보다 인지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큰 며느리가 주장했던 치매 진단은 완전한 거짓이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모든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민수는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찰은 즉시 큰 며느리와 큰아들을 소환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분명히 요양원에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큰 며느리는 당당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지하실의 감금 장소와 위조된 서류들을 보여주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누군가 조작한 거예요. 큰 며느리는 계속 부인했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지하실에 남아있던 쇠사슬, 할머니의 일기, 위조된 문서들, 그리고 할머니의 증언까지 모든 것이 그들의 범죄를 증명했습니다. 변호사를 만난 민수는 법적 대응 방안을 상의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감금이 아닙니다. 계획적인 살인 미수와 재산 탈취 시도입니다. 강력하게 처벌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는 민수에게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큰 며느리와 큰아들은 정식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감금, 문서 위조, 재산 탈취 시도 등 여러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크게 보도했습니다. 65세 할머니를 지하실에 감금한 며느리 검거. 가족이 저지른 충격적인 범죄. 뉴스가 나가자 마을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할머니가 요양원에 계신다고 믿고 있었는데 사실은 집 지하실에 감금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마을 이장은 민수를 찾아와서 사과했습니다. 우리가 몰랐습니다. 할머니가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줄 알았다면 괜찮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민수는 이장을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더 많은 진실들이 드러났습니다. 큰 며느리와 큰아들은 몇 년 전부터 할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계획을 세웠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가짜 치매 진단서를 받기 위해 의사에게 뇌물을 준 것도 드러났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감금하고 문서를 위조하여 재산을 탈취하려 했습니다. 이는 매우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검사는 법정에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큰 며느리는 법정에서 마지막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사랑했습니다. 그런 일을 할 리가 없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할머니의 증언, 지하실의 흔적들, 위조된 서류들까지 모든 것이 그들의 범죄를 증명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가족들 사이에 큰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큰 며느리와 큰아들의 행동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형,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민수의 아버지는 큰형에게 따졌습니다. 하지만 큰아버지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모든 건 며느리가 한 일이야. 큰아버지는 모든 책임을 아내에게 떠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증언에 따르면 큰아버지도 할머니가 감금당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언론 보도가 계속되면서 이 사건은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일어나는 가족 내 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여겨졌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충격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의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큰 며느리는 징역 7년, 큰아들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계획적이고 악질적인 범죄라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를 저버린 극악한 범죄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고령의 가족이라는 점에서
더욱 죄질이 나쁩니다. 판사는 엄중한 표정으로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후 민수는 할머니와 함께 법원을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드디어 정의가 실현된 것에 안도했습니다. 민수야, 고맙다. 내가 아니었다면. 할머니, 이제 모든 일이 끝났어요. 평안하게 지내세요. 민수는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긴 싸움이 끝나고 마침내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였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민수와 함께 다시 그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지하실은 완전히 새롭게 개조되어 밝고 따뜻한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민수는 할머니와 함께 마당에 나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예전처럼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2달 동안의 감금으로 인한 상처들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무엇보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다시 환한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그래, 정말 좋구나. 민수야, 할머니가 너한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할머니는 민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할머니와 함께 마당에 꽃을 심고 있었습니다. 봄이 오면서 마당 곳곳에 예쁜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회사를 그만두고 이곳에서 할머니와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할머니 혼자 두기가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재택 근무를 하면서 할머니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여기 있어줘서 할머니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할머니, 저도 여기서 할머니와 함께 있는 게 좋아요. 도시 생활보다 훨씬 편해요. 민수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정말 소중했습니다. 민수는 할머니의 유언장에 따라 이 집과 땅의 정식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이곳을 단순히 자신의 재산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더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생각해둔 게 있어요. 뭔데, 민수야? 이 집 한편을 이용해서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작은 돌봄 센터를 만들면 어떨까요? 민수의 제안에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거 참 좋은 생각이구나. 할머니도 그런 일을 해보고 싶었어. 민수와 할머니는 함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집 한편을 개조해서 마을 어르신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어르신들이 함께 식사도 하고 운동도 하고 대화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몇 달 후 드디어 돌봄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민수는 이 센터의 이름을 할머니 센터라고 지었습니다. 할머니의 이름을 따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할머니의 이름이 마을에서 영원히 기억될 거예요. 할머니는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야, 할머니가 이런 일을 당했지만 결국 좋은 일로 이어졌구나. 돌봄센터 개소식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마을 이장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할머니가 겪으신 일을 교훈 삼아서 우리 마을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은 개소식에서 다짐의 말을 했습니다. 돌봄센터는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매일 10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찾아오셨습니다. 할머니는 그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정말 행복해 하셨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좋으시죠? 그래, 정말 좋다.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즐거워. 할머니는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요리도 하고 화투도 치고 옛날 이야기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민수도 센터 운영을 도우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르신들이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머니와 민수는 마당에서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면서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할머니가 처음에는 원망스러웠어.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고 말이야. 할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 모든 일이 결국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구나. 나 혼자만 행복한 게 아니라 마을 어르신들도 함께 행복해졌잖아. 민수는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께서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힘든 일을 겪고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다니. 민수야, 사람은 어떤 일을 겪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한 거란다. 할머니는 민수에게 인생의 지혜를 전해주셨습니다. 밤이 되자 돌봄센터에서 마지막 어르신들이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민수와 할머니는 센터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민수야, 너야말로 고생했어. 할머니 때문에 이런 일까지 하게 해서 미안하다.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 덕분에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민수는 할머니를 부축해서 방까지 모셨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우시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민수야, 할머니가 정말 행복해. 이제 할머니 이름이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네, 할머니. 할머니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될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가 이룬 이 일들도 계속 이어질 거예요. 민수는 할머니께 이불을 덮어드리며 말했습니다. 잘 자세요, 할머니. 고맙다, 민수야. 너도 잘 자거라. 민수는 할머니 방을 나와서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핀 꽃들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곳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이름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민수는 깊은 만족감을 느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할머니와 함께 행복한 하루를 보낼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함께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